158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사망 신고를 바로 가죠. 뭐 앞에 건 뭐 그냥 보실 거 아니니까. 그 사망 신고도 뭐 몇 개 정도 나오고 이게 깊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사망이라는 것도 이제 사망한 후에 신고니까 보고적 신고죠. 그래서 뭐 실종 선고에 따른 사망, 뭐 인정 사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 그런 거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출생 신고하면 이제 만들어진 등록부를 만드는 것처럼 사망 신고를 하면 이제 그 등록부는 이제 폐쇄합니다. 그래서 폐쇄 등록부가 되죠. 넘어가서 이제 사망 신고는 이제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자 85조에 그래서 사망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이 양에 친족도 되고요. 동거자 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심지어 뭐 사망 장소에 있는 그 사망 장소예요. 사망 장소 거기서 있는 동장과 통장과 이장도 사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끝나는 말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신고 적격자다는 뜻이지. 신고할 수는 제약은 있다. 근데 꼭 의무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 했다고 과태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은 반드시 의무자죠. 의무자입니다. 자,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었는데 여튼 우리가 사망 장소에 통장과 동장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보시고 그러나 뭐 인후인은 아니죠. 인후인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우리가 그 오른쪽에 그 예규도 넘어가겠습니다. 4번의 신고서에 대한 것들 84조 사망 신고는 이제 그 안날이죠. 사망 사실을 안날부터 이게 안날부터 한다는 거죠. 사안 이렇게 하는데 사망을 안날부터 한 달 내에 진단서 검안서로 한다 할 수 있고요. 물론 사망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진단서 검안서가 없다면은 그 사망 사실 증명서만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예규 법관의 나번에 끝에 보면 이제 그러면 사망 사실의 증명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동장, 통장, 인후인 2명이 증명해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옛날에 보면 이제 6.25 때 그죠? 그 2명 이상이 증명하면 그냥 사망한 걸로 가져올 수 있죠. 다음에 넘어가서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5번 볼까요? 5번에 조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뭐 얘기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망 신고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86조 사망 신고는 이제 그 사망한 곳, 그 사망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조문상은. 네. 그리고 근데 보통 동사무소 하지만 우리 조문은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사망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 사체가 발견된 곳이 있고요. 발견된 거기다 할 수 있고요. 동사무소. 또는 기차나 교통기관에 사망했다면 기차는 막 이게 지나가니까 뭐 춘천, 화천 지나가서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죽은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 내린 곳, 그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하면 돼요. 항해일지가 있으면 되는데 항해일지가 없다. 그런 선박일 때는 선박에 최초로 입항한 곳. 그래서 사망지 여기서 발견된 곳 동남시시고 뭐 내린 곳 동남시시고 입항한 곳 동남시시고 이렇게 발, 내, 입 이렇게 그 86조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사망은 또 이제 통보를 해서 재난사고 같은 경우는 가번이죠. 87조에 수재, 화재 그 밖에 재난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조사한 관공서가 이제 사망한 지에 사망지 그 사망한 곳에 시읍면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죠? 2015년 들어온 게 뭐죠? 들어온 게 뭐냐? 외국에서 사망한 때는
과거에는 그 등록기준지로 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한마디로 원래 시의원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재외국민 등록사무소라는 건 뭐예요? 법원에서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전부 그 사무를 이제. 그래서 그 통보하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기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순환 화재 등일 때 그 사망한 자 사망한 자의 그 등록 기준지가 아니고요. 사망지의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냐면 등록 기준지에다 하는 경우는 재외국민이죠. 재외국민. 그래서 왜냐하면 출생과 사망은 동사무소니까 다 시군면장이고요. 등록 기준지다 하는 것, 등록 기준지나 경우에는 그건 재외국민입니다. 그렇게 조문을 잘 꽈서내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공부했을 때 아셨을 거예요, 그죠? 거의 이제 계속 제가 상법도 그렇고 다 보면요, 조문을 아주 교묘히 꽈가지고 내죠. 그러니까 조문을 천천히 보면서 조문을 이제 틀릴만한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브노트 할 때 보면 다 그 조문을 잘 만들어놔서 그렇게 보고 봐야지. 아니면 그냥 가면은 그냥 다 맞는 것 같고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번에 사형 집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8조에 사형이 집행했을 때 누가 합니까? 당연히 그때는 교도소장이 하는 거, 다시 보세요. 교도소장은 통보를 하는 겁니다. 통보. 그래서 시의원면장에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망한 사람을 사체를 찾아갈 수 없을 때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그죠? 무용고자라는 사망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무용고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연히 그 장사법률에 따로 있는데, 일단, 그 시장 등이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사망지, 화장지에 시민장에 통보하는 식으로 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7번에 그 등록불명자, 그러니까 이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1항에 사망을 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국가정무원이 검시조서를 작성해서, 하여튼 사망시 통보한다. 하여튼, 누가 하든지, 그걸 이제, 검사한 사람들이, 그 사망지의 시장 등에게 통보를 해서 사망 신고는 아니고 통보죠, 통보. 똑같이 2항에 사망자가 근데 나중에 이제 사망자가 물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또 신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나중에라도 그럴 때 역시 그 사망지 지체 없이 시민에게 취지를 통보합니다. 하여튼 통보식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통보가 있는 사람, 이제 1항에 아까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 때는, 그때는 그날부터 10일 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얘기는요, 출생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럴 때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는 둘 다 합니다. 그죠?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그렇게 깊이 볼 것은 아니에요. 실정 선고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92조에. 실정 선고는 이제 우리가, 실정 선고는 보통 이제 법무사가 이제 받아서 하게 되는데, 보통 실정 선고되면 보통 또 신문에 공고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씩 하게 되니까 거의 1년 지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확정일부터 그 판결에 의한 그 실정 선고 가정문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정 사망 민법상 그 인정 사망도 있죠. 3번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옛날부터 있던 조문인데요. 그 인정 사망에 따라서 있던 조문인데 지금 똑같아요. 이게 법들이 바뀐 게 뭐냐면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정사망 통보를 재외국민의 등록관한테 한다. 그래서 지금 재외국민은 현재는 앞으로는요 재외국민의 업무는 대법원 소속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재외국민의 국내 말고 재외국민은 그냥 법원에서 관할하는 걸로 관할을 이제 바꾼 거죠 사실은. 그죠? 그것이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 뭐 공부할 필요 없어 쭉 넘어가세요. 뭐 한이 없죠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국적 취득이 나옵니다. 국적 취득은 이제 요즘에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근데 취득과 상실입니다. 국적의 취득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국적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인지하면 되죠. 그죠? 내 아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버지나 엄마가 내 아이다 라고 인지하면 그때 국적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됩니까? 아니고요. 그 가지 인지 같은 경우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이번에 미성년자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 출생 당시에 그 대한민국 사람이 부나 모 한 명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런 국적 신고를 하면은 이제 중요한 건 신고한 때죠. 신고한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98년도 바뀐 건데 98년 6월 전에는 민법상 인지신고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인지신고하면 국적을 쓰는데 인지신고 제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미성년에 따라서 하고 이게 좀 아까 말했죠. 인지가 안 되는 경우는 누굽니까? 성년은 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자녀가 있다. 그러면 19세가 넘으면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봐야 되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격파 같은 경우. 그래서 왔는데 이게 또 시험 봐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특별 기화나 간이 기화합니다. 그 뒤에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인지하고요. 나이가 이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특별 기화나 간이 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에 따라서 국적 취득은 우리가 이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국적 취득이라는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그 통보서가 날라와요. 귀하는 국적 취득했다라는 통보가 날라오면 그 통보서 가져와서 그죠? 이렇게 예전에 했었는데 아예 지금은 그냥 통보를 해줘버려요. 시장한테.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적 취득을 해가지고 통보를 본인한테 했어, 본인한테. 근데 본인들이 그 신고를 또 안 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면 계속 걔는 안 돼 있어. 그래서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국적 취득 통보를 누가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냥 관할 시군한테 등록기준지로 보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 등록기준지한테 바로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받아서 이제 등록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그 2008년 전에 호적법이었죠. 당시 호적법 당시에는 우리가 일일이 호적 관서에서 신고를 해야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들을 안 해. 국적을 취득했는데 신고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법무부 장관이 2008년 9월 달부터는 통보를 해서 취득하면 통보해요.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좀 예를 들면 들어야죠, 그죠? 예를 들 테니까 지금 중국인 전 남편과 자녀의 중국인 전 남편의 아이를 좀 그죠? 취급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그죠? 대한민국 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인 여자가 똑같아. 지금도 그래요. 북한 여자가 내려와서 재혼을 합니다. 그죠? 또 중국 사람도 내려가서 자신 돈 벌러 왔는데
돈 벌러 왔는데 재혼을 이제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 남편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지금, 딸이, 대한민국, 이제, 그 여자, 자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배웠죠, 우리가? 재혼했을 때, 새아빠가 입양을 할 수 있어요.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면, 그 딸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때, 이때는 특별 귀화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입양을 해서 자기 딸로 해서 이렇게 특별 귀화를 합니다. 또 이제, 또 참조로, 우리가 귀화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국적을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혼인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귀화 전에 만약에 그 전 남편 사이에 나타난 아이가, 그러면 이게 국적이 두 개잖아요. 그럼 걔는 원래는 중국 여성인데, 새아빠가 이렇게 또 오면, 그죠? 한국 사람이죠? 중국 국적과 한국 사람 된단 말이에요, 국적은. 그랬을 때, 거기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1년 안에 그 아이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 외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왜냐면 이거가 이해가 이제 되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바로 1년 안에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본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포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랑스라든지 그 나라에서 교육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교는 무상인데, 그 나라는 무상인데, 우리나라 국적하면 유상이야.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요, 그거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가지고, 한마디로 외국 국적 불행사라는 각서, 사약서를 써요. 그걸 쓰면 이제 복수 국적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계속 입양을 했는데, 계속 양쪽 국적이 되는 거예요. 양쪽 국적이. 또 그런 것들도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국적 취득 통보. 자, 그럼 이제, 아까 봤듯이, 규칙 80조에 의해, 국적은 법무부 장관에게 취득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죠? 취득하게 되면, 그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게 되면은, 일일이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예컨대, 뭐, 전주다, 경주다, 제주도다. 그러면 그 등록기준지에 있는 동장한테, 그죠? 구청장한테, 시장한테, 통보합니다. 등록기준지를 그냥 직접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탁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이양에, 그 통보하면서 그 서류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통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통보할 때, 당연히 그 1호에 이양 보세요. 법무부 장관 면으로, 그죠? 국적 취득, 즉, 그 사람은, 귀화 허가를 허가한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지서, 귀화 통지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국적 취득자의 부모, 자녀,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소명 자료. 또, 국적 취득자가 조선족일 때는, 항상, 그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는, 조선족은, 조선족임을 설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수반 취득도 있죠. 수반 취득. 그 수반 취득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부모가, 그죠? 부모가 귀화해요. 그럼 아이들도 거기에 수반했어. 그러니까 부모의 수반하는 뜻이에요. 보세요. 맨 밑에 이게 아마 헌법에서 나오라는데 8조에 이 수반 취득은 일단은 당연히 나이가 좀 어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이제 외국인이야. 근데 부모가 귀화가 했어. 얼마 전에 야구 선수인 거야? 그 한국 사람은 귀화했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도 뭐 어떻게 돼요? 그 아이도 수반 취득이야. 그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귀화 허가를 하면요. 그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 수분이야, 수반. 부모와 따라서 수반이죠. 부모와 따라서 수반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후에는 그 한마디로 부모에 대해서 귀화를 허가하면요, 걔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요새 외국 사람들 뭐 농군이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렇게 귀화하게 되는데, 그럼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도 있잖아요.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두 번째,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수반 취득을 신청하지 않고 부모가 귀하를 이제 이건 외국이냐 그래서 처음에 부모가 귀하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국적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할 때 같이 하거든요. 애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는 안 돼요. 수반 취득이. 그래서 그때는 독자적으로 걔도 귀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미 부모가 보세요. 부모가 이미 한국 국적이야. 그죠? 그 사람이 예컨대 그죠? 어떤 농구 선수가 외국인이 그 귀하가 해가지고 했어. 근데 깜빡 법을 모르고 수반 취득 못했어. 그러면요 특별 귀하가 있어요. 특별 귀하를 해가지고 특별 귀하 신청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배우는 이유는 자꾸 이게 가끔 나오는데요. 요즘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요런 구도를 보고 이 조문을 보시라고. 안 그러면 이 조문이 그냥 보면 그냥 날라가요. 그냥 그때만 알지, 그냥 그죠? 여하튼 다시 한번 조문 볼까요? 우리가 규칙에 있는 사망 언더라인. 지금 왼쪽 보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왼쪽 계속 좀 사망을 보고 있어요. 언더라인에 수반 취득 국적 취득자가 있다, 아이들이 있다. 이럴 때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등록 기준지의 시군위원장에게 통보할 때 그렇죠. 수반 취득할 아이들에 대한 첨부 서류도 같이 보내서 해주는 거다. 알 수 있습니다. 사항 맨 끝에 국적 취득자뿐만 아니라 수반 취득자 똑같이 성명은 외국어로 표시하고 외국의 언지음을 이제 항상 한글주의니까 한글로 써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의 부모나 부모 배우자가 외국인이겠죠. 그럴 때는 원지음으로 한글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적 선택의 통보사항.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에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일 때는 너 어떤 거 택해봐.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하라고 해요. 이게 선택 신고죠. 그래서 제가 외국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했어. 그러면 그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면 그 신고를 하라. 그죠? 신고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국적을 이제 통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리해서 등록기준지의 시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국적 선택 신고 수리했다라는 통지서로 이제 주고 나오죠. 그래서 선택자가 누구고 3번에 포기한 국적이 뭐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 보시고요. 2항에 이번에 이제 선택을 안 한 경우도 있죠. 2항은. 그래서 법무장관이 이건 국적 이탈 신고죠. 나는 대한민국 안 할 거야. 가지고 국적 이탈 신고입니다. 지금 조문을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지금 우리가 80조 3 보고 있습니다. 위에 거 가운데 거 조문. 그래서 그 이탈 신고를 2항에 이탈 신고했을 때 똑같이 또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탈 신고 수리를 이제 해서 상실된 게 뭔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뭐냐면 사망은 우리가 국적이 명확치 않을 때는 국적을 판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1항은 이중 국적, 선택, 2항은 국적 이탈 신고, 3항은 국적 판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해서 야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판정을 해요. 법무장관이. 그럴 때 똑같이 당연히 올려야 되니까 그 시의원장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통보가 밑에 규칙 80조의 4에 지금은 다 이러한 통보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우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그 전산 정보로 통보한다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2항에 그러면 등록기준지 시장에 국적 관련 통보로 작성할 수 없을 때도 있을 때는 재통보를 요청해라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4번에 이런 통보서가 결국에는
우리가 국적 취득 신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2번이 귀화 허가. 이제 귀화 요즘 뭐 귀화 시험도 많이 보고 이렇게 귀화 허가를 이제 성년 같은 경우는 귀화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귀화 허가 제도죠, 허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요, 이게 귀화 허가를 위해서 또 시험도 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귀화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 172페이지 오른쪽에 자, 박스로 박스로 세 가지. 이게 원래 국적법이었습니다. 아마 그 헌법 볼 때 조금 보셨을 것 같은데 국적법상 그 일반 귀화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 귀화가 있고요. 간이 귀화에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귀화에 그 일반 간이 귀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혼인하면서 하는 간이 귀화 있죠. 부부가 외국 사람이 혼인하면은 일단 남편가로 옮겼다가 2년 동안 살아야 돼.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요건이죠. 그래서 먼저 세 번째에 있는 혼인 동거자를 볼까요? 그래서 배우자, 이건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 관계일 때는 혼인한 상태로서 대한민국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 갔다 왔다. 외국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에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사망해 보시면 사망해. 그럼 그것도 너무 가혹하니까 이번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소는 계속, 왜냐면 이 사람, 예컨대 여자가 직업이 외국에서 직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일단 3년이 경과만 했다면은 그냥 1년만 주소가 있어도, 그죠? 간이 귀화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혼인에 따른 간이 귀화 제도가 원칙적으로 2년인데, 3 플러스 1이 또, 3, 그죠? 3 플러스 1이 있다. 이렇게. 2, 3, 1. 이렇게 구도를 보시고요. 1년, 일반 귀화는요, 일반 귀화는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마치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시민권을 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5년은 살아야 돼. 5년은 살아야지 대한민국 사람, 그죠?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써야 되고요. 성년이어야 됩니다. 성년. 그리고 뭐 품행이 단정하고 또 돈이 없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약간의 그 자산과 생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다음에 소양. 이 소양은 이제 시험 보기 때문에 시험 보죠. 소양 때문에 그죠? 이게 시험이 어렵고 막 힘들다.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일반 귀화가 이것도 뭐 귀찮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애울 때 뭐 5성품 해가지고 5년 성품 그죠? 5성품 이게 자풍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5년 동남치고 뭐 5년 주소 성년일 거 품이 단단할 거 자산이 있을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걸 잘 못 외우면 또 다른 거 찍어. 그래서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이 귀화는 당연히 간이 귀화는 좀 약하죠. 왜냐면 3년이고 대한민국에 부모가 있어. 그러면 간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5년에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왼쪽에 그 일반 귀화의 국적법 5조, 간이 귀화에 대한 6조가 있었고요. 그 6조 2항이 있었고 2항이 있는데 그 이제 2항이 배우자였었어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요건이 최근에 결혼을 많이 하니까 적어도 2년 동안은 같이 살아야 돼. 그때 2년 동안 주소가 있어야지 귀화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에 끝에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인데, 이거 뭐 애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일단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어. 그죠? 하여튼 걔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뭐 신고 안 해도 출생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귀화나 국적 회복은 허가한 날이에요. 허가한 날. 내 국적 취득이고요. 인지는 신고한 때, 인지죠, 인지. 이건 뭐 이렇게 애우진 마셔. 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조가 이제 국적 회복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통보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조, 다음 페이지 4번이 국적 상실 신고가 있고요. 가끔 이제 4번이 이제 별치지인데 뭐냐면 잘 나오는데, 이게 국적 상실 신고가 이게, 보고조 신고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였듯이 국적 상실도 뭐죠? 안나부터. 이게 또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이 그죠? 안나부터 1개월 내에 1개월은 외울 필요 없죠. 다 1개월이니까 외울 필요 없고, 하여튼 국적 상실은 어떤 배우자 사촌 안나 이렇게 별쳐 넣으시고 잘 나와요. 그 조문이. 그 다음에, 그 선택이란 말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맨 밑에 국적선택이란 말은, 얘가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외국 국적도 있죠. 있는데, 한마디로 복수 국적자인데, 복수 국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살다가, 지금 이제 20세가 있죠. 20세. 자, 20세가 전에까지는, 2개를 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있는데, 20세가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22살 때까지 2년 동안 결정을 해야 돼. 그죠? 네가 어떤 나라 걸 택할지를 결정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선택 기간이, 통상적으로 22세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예 20살 후에 갑자기, 누구죠? 중국 사람인데 한국 아버지가 생겼어. 새아빠가. 그래서 21살에, 거기서 24살에 두기가 된 거야. 그때는 그때부터 2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20살이 넘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똑같이 2년, 똑같잖아요. 기회를 줘야죠. 2년 동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그 선택 기간은 2년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선택 기간 내 가로 안에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은 아까 봤듯이 뭐죠? 그러니까 선택 기간 동안은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둘 다 있어도 돼, 둘 다. 얘기는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라는 서약서를 법무부에 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2년이 지나면 반드시 또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만 한국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살 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니까 선택 기간이 지나더라도 군대를 또 갔다 와. 그 24살에 나왔어. 그러면 걔는 24살 때부터 2년 줘. 그죠?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또 군대 갔다 올 거 아니겠다. 그래서 군대 가서 막 고민하고 안 되니까 일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는 똑같이 군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2년 내에 역시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선택했을 때 선택하면 여기서 이제 통보로 또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본 변경 신고.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성본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여기 좀, 자녀에 대한 성본 재판이 있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봤었기 때문에 앞에 봤었어요. 쭉 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유명한 거가 이제 너무 중요하죠. 뭐 매번 나오는데 자 이제 등록에 대한 것들 다 끝내고 이제 등록 비송이 나가지고 등록 비송 절차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송이란 말은 180페이지죠. 3편에 180페이지 등록 비송이란 말은 한마디로 결정사건, 재판이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소송이고, 비송은 소송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정과 명령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정문, 근데 뭐 개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볼까요?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 비송 제도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적 취득자의 창번 허가, 그 다음에 개명 허가, 그 다음에 99조, 그 101조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104조, 105조의 등록 기록 정정화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제도 네 가지. 우리가 판결 소송은 판결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소송으로 안 하지 않지만 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소송이 아닌 비송입니다. 비송. 비송은 결정 제도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 개명허가 결정이죠. 판결은 아니잖아. 개명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건 변론주의인데 여기는 판결은 이 비송은 뭐예요? 거기 개명할 때 뭐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죠? 그냥 신문 서류 심사하죠. 똑같이 거기 1호부터 1호, 자, 여기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되어 있죠. 먼저 여기가 그 국적 취득자. 국적을 취득하면요, 당연히 국적을 취득을 해요. 그럼 뭘 해야 돼? 창성, 참본해야죠. 그죠? 그죠? 그 사람의 성을, 뭐 어떤 사람이 신나라, 자기는 뭐 신기한이다. 그죠? 줬어요. 그러면 그 신씨가 무슨 신씨야? 아이고, 그냥 자기 구리 신씨다. 이렇게 줘가지고, 그 신문에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구리 신, 자기 일대 신씨. 만드는 거죠, 말고. 예? 그 TV에 한번 나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1대다. 자기 아들은 2대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국조 취득한 다음에, 창선, 창본. 그죠? 그 본을 또 주죠. 본은 또 어디냐? 그죠? 구리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96조고요. 96조고. 그 다음에 99조의 그 개명허가, 개명할 때 개명허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에 대해서 똑같이 창설을 하는 것. 고아 같은 경우, 보통 고아원 같은데 많이 일어난 복지단체에서 애들 없는데, 부모들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창설합니다. 그죠? 101조고요. 그 다음에, 104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똑같아요. 등록 비송인데, 국적 취득에 대한 창성, 창본, 개명, 등록부에 대한 창설. 있는데, 네 번째는, 이건 신고가 아니고, 네 번째는 신청제도야, 신청. 제가 그랬죠? 신청제도라는 것은 신고가 다르죠. 이거는, 신청은 정정을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4호 펼치시고, 4호에 우리나라의 정정신청 제도는 두 개가 있습니다. 104조와, 유명한 104조와 105조가 있습니다. 뒤에 다 배웁니다. 이 조문 다 이제 좀 있으면 다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기록, 정정, 한마디로 허가서를 가져간 다음에 신청서를 또 쓰는 거예요. 먼저 법원에 허가 얻어가지고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허가예요, 허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등록비용은 먼저 허가를 거쳐요. 허가를 거친 다음에 똑같죠. 개명할 때는요, 개명 허가 받아. 그래서 보통 한 2달 되면 개명됩니다. 그러면 그때 개명 가져가서 좀 신고하면 되죠. 개명 신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그러면 1호부터 3호. 1호부터 3호까지 1, 2, 3. 국적 취득자의 창성, 창본, 개명허가, 등록부 창성. 저는 그냥 뭐 옛날에 창개창?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미성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명도,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북부법원에 하나 사건을 냈는데요. 미성년자로 이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아니, 뭐, 애가 무슨 신청을 해.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조문을 집어넣었어. 조문이 있다고 그러나요? 있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그 직원이 그래, 직원이요. 법무사님 미안한데요. 우리 그 판사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요. 왜요? 그랬더니, 안 해준대요. 조문이 있다는데, 조문도 싫대요. 조문도 싫대. 어떻게 애가 그 조문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가 서류만 도장만 찍어주시면 대략 쓰겠대 직원이 미안하다고 하여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조문에 있어요,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사망에 그쵸 허가할 때 본인의 성명을 넣어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할은 이제 그쵸 주소지인데 주소가 없으면 이제 등록 기준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5항에 그 허가를 했어요. 허가하면은 역시 법원에서 또 개명 허가 하면 또 통지를 합니다. 허가했다고. 그리고 6항에 그 통지에 의해서 그 재판소 통지할 때 그 아까 개명 허가서라든지 그 창설 허가서라든지 그걸 첨부해서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법원에서 아예 온라인을 통해서 관할 구청으로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그죠? 허가하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에 그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이라는 것은 가정법원의 등록 사무 중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 가족관계 등록만 하는 사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다르죠? 따라서 거기에 창설 허가, 개명 허가, 또 국적 취득자의 성, 본, 창설 허가, 또 정정 허가라는 그 허가라는 법원의 결정, 즉 재판권 발동을 위해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비송입니다. 비송.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성년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망에 우리가 이제 이 성본 우리가 과거에 그 자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의 그죠? 자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죠. 그죠? 성과 본을 바꾸는 변경 신고는 그러니까 성번 변경 신고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신고는 우리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법이 아니고요. 가사소송법으로 갑니다. 가사소송법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가족관계 등록 비송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상 비송이야. 다르죠? 법률이 달라요. 그래서 가사사건의 비송이 있고 이거 등록법상의 비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그죠? 자, 보통 이제 개명은 이제 주소지 대답, 보죠? 한번 띄워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등록비송은 이제 우리가 배웠죠. 이 등록비송 사건은요, 이 네 가지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죠. 그때 배웠죠. 시험 문제에서. 지금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 정, 이렇게 네 가지다.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관할을 가끔 물어보는데, 관할은 원래 그 등록기준지, 주소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개명 같은 경우는요, 개명은 주소지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지금은 개명을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개명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요, 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서 또 옮겨. 판사를. 그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국민은 등록기준지고, 창설은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 앞으로 만들 곳에 다겠죠? 그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아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화가. 그러니까 그때는 등록을 하려고 하는 곳 하겠지. 그죠? 이거는. 정정은 당연히 이미 있는 등록부가 잘못됐어.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등록부가 있는 곳에 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건 등록 기준지가 됩니다. 과태료, 사무소 수리지 3번이 있고요. 아까 밑에 나왔듯이 그 성번 변경 허가는 이게 그 가사소송법으로 가기 때문에 등록 비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서, 지금은 이제 마번에 그 휴대전화로 다 이렇게 개명 같은 거 하면요, 그래서 문자 뜨죠? 그래서 법무사가 전화 와요. 문자 떴어요. 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하나씩. 먼저 뭐죠? 먼저, 우리가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였죠. 국적 취득자의 성을 만들어주고, 본도 만들어줘.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본을 갖다가, 그죠? 없이 그냥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불편해. 자기도. 그래서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본을, 창설 허가하는 거죠. 허가 신청을. 자, 국적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외국의 성을, 쓰고 있겠죠. 그지만 한국 사람이지. 근데 그 성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그 성과 본을 좀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따라서 그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등을 하는 법원에 가서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내고 그 허가서가 나오면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성본 변경 신고죠. 그러니까 먼저 허가하고 신고를 알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건 처음부터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옛날에 있었어 국적이. 근데 다시 또 이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나 취득했을 때 종전에 사용했던 대한민국 성명으로 도 국적 회복 신고나 취득 신고 할 수 있죠. 옛날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5항에 이렇게 허가서 등본을 가져와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6항에 가정법원은 이제 심리를 해서 국가경찰관서에 그 성본 창설 허가를 위해서 잘 보세요. 성본 창설 허가를 위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뭐 이제 국적 취득자 성본 창설 허가해달라. 똑같아요. 개명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는 개명 신청이 오잖아요. 개명. 그러면 개명 이렇게 들어오면요. 일단 먼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떼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증명서하고 기본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명 떼오고, 그 다음에 재학등본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범죄 영역 관할구금에 가서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법원에서 경찰서로 이렇게 조회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가면 한참 만에 와. 그래서 개명하려면요, 그때는 4, 5개월, 5개월 걸려. 그냥 이것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게 법원에서요, 다이렉트를 할 수 있대요. 통보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 조회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이거 안 떼어옵니다.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해줘요. 빨리 해줍니다. 빨리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법원에다가. 아예. 그죠?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가서 보시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거 가져오겠지만은, 보통 거기 가로 안에 그 귀하 허가, 그렇죠? 자기 귀하 허가에 의해서 취득했다. 이제 창성하겠다. 라는 걸 해서 그 귀하 통지서 있죠? 그거 가져오면 됩니다. 당연히 그 4번에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은 그렇죠. 국적을 취득해 주는 거니까 아까 봤던 그 귀하 허가 통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본인에게 그 한국으로 귀화한 그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의 성과 본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귀화한 부모가 이미 성과 본이 있어. 그럼 안 되죠? 아까처럼 아버지가 구리 신씨야. 근데 아들이 또 해? 안 되죠. 이미 부모가 해놨잖아. 구리 신씨라고. 자기는 구리 신씨 2대 소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 부모가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은 계속 그 따라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성번 창설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 배우자한테도 또 남편 이름이, 그죠? 뭐, 신모모씨로 바뀌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이제 관할구청에서 자식과 배우자를 전부 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남편을 간의 직권으로 고쳐주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자, 계명허가. 계명은 계명 신고 똑같은 얘기겠죠. 계명은 동납치시고 주소지, 동납치시고. 이게 주소지에서합니다. 주소지. 그래서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곳에서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안 해줘서, 이거 자꾸 옮겨요, 주소를. 그래서 잘해주는 판사한테 가서 해주고. 이거 옛날 분들은 안 해줬어. 옛날 사람은 싫어가지고, 뭐, 계명은 네가 왜 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판례가 나오면서, 이게, 대형 판례가 2007년에 나왔는데, 그때 2007년도 판례는 뭐냐면, 이 계명을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주권이다. 해가지고, 계명은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해주는데, 주의하실 것은요, 실무상은 계명할 때, 이게 연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계명할 때. 그래서, 계명은 100% 됩니다. 아니고, 이게 연체가 설정했을 때는요,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뭐, 세금 탈세, 그것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긴 해봐야 돼요. 그죠? 빚 많은 거 있어요? 물어봐야 되죠? 왜냐면 또 해준다, 또 안 해주면 또 뭐, 법무사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달 내 하라. 그리고 이제, 그쵸. 주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소지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 박스 밑에 1, 반가르기본에 출생신고를 한글로 먼저 배웠어요. 출생신고를 한글로만 했어. 그럼 나중에 한자를 추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명해야 됩니다. 배웠었죠? 그 다음에 개명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친자 관계 불존재 확인의 소를 했어요. 그래서 걔가 졌어. 그래서 폐쇄했어. 근데 폐쇄했는데, 그럼 다시 또 얘는,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출생신고 시에 했던 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명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등록 기준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고요. 재판서 개명 허가할 때 필요한 거, 과거에는 개명 지금 이제 주의할 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개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개명할 때 보통 이제 애들한테 또 판사가 그냥 개명을 할 때요. 보통 이제 법무사가 하면요. 부모 거를 가져라고 그러는데 아이 것도 사인을 받아오래요 판사가 아이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동의서 본인이 개명을 원한다. 그래서 미리 그 사인을 받아놓고 그래야 돼요. 신분증 복사해가지고 신분증이 없으니까 학생증에다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통 신분증 본인이 개명 동의서 사본 부모가 대신 해주더라도 대리인이 할 수 있거든요. 대리인이 해주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죠 등록상 증명서를 이제 첨부를 합니다. 이거죠? 부모 거 가져와야 되고 가족 기본 다 가져야 되고 제적도 가져야 되고. 이게 그러면 그런 얘기 아니 전부 다 전번주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아니 뭐 개명하려 했는데 뭐가 많이 뛰어요. 뭐 많이 뛰어 귀찮게 그러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요 2007년도에 그 사기 사건이 나타났는데 옛날에 보세요. 이게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형인데 형이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근데 이름이 한자만 달라. 근데 A라는 친구가 이 형이 옛날에는 호족 2008년 전이니까 호족이 되면은 이 동생이 분가합니다. 동생이 안 나타나죠? 호족부에 안 나타나니까 이 동생이 이제 한의대 나왔어. 한의대 다니니까 이 형이 개명을 했어. 동생 이름으로. 원래 개명은 똑같은 형제끼리 안 되잖아. 근데 동생과 똑같이 얘는 예를 들면 신기보고 얘는 신기영인데 얘가 신기영으로 고친 거야 개명을. 그리고 난 다음에 고치자마자 바로 결혼정보업체에 들어갔어요. 아주 한의사냐 한의사니까 그죠? 여자 만나가지고 여기서 개업한다 해가지고 돈을 막 해가지고 사기쳤어요. 사기쳐갔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도 다 띄우라고 했던 거는 띄워봐야 돼. 맨 밑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한회사를 해가지고 그다음 몇 억을 해먹었는데 그 본인이 징역 3년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도 6개월 나왔어요. 공범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엄마도 상년에 나가가지고 같이 한 거야. 상년도 하고 아주 나쁜 놈,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개명도 이게 개명도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참 보면 이것저것 봐야 돼, 그죠? 이게 보고 좀 해준 것도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 화살표 보시면 본인이 성년이어도 부모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자식 거에는요 형제가 안 나와요. 등록부에,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거에 나오지, 자식 나오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외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족보, 친족, 뭐 족보로 가져오는 이유는 이제 족보는 뭐냐면 칠촌하고 이름이 같아. 그죠? 그래서 불편해. 가족이 모이면, 그죠? 이름이. 그래서 족보 가져와가지고 야 우리 다 칠촌인데 똑같다 이름이 바꿔달라, 그죠? 뭐 그런 것들이고 뭐 인후보존서 있고요. 그리고 범죄 영역 같은 거 아까 봤었죠? 자, 그다음에 맨 밑에 개명이 끝났습니다. 5번 등록. 개명은 이제 개명이 되면요 당연히 배우자에도 남편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성명을 간의 직권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봤듯이 이게 내 부인 태국 여자인데 태국에서 개명을 해온 거야. 태국에서 개명을 해가지고 왔으면 그걸 한국 등록부에 개명 신고가 안 됩니다. 태국의 판결문 가지고 개명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개명 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85페이지 보시면 출생 연월일을 바꿔치기 하는 이제 이것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권, 그죠? 여러 가지 범죄 목적으로 그래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출입국 사실 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아이들은 금방 나오죠. 또 그리고 아까처럼 가족과 똑같은 이름으로 하는 거, 요것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해준 사람은 아마 만약에 여자가 피해 당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피해 당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걸 왜 개명할 때 이걸 심사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국민들이 거기까지 안 갔죠. 6번에 있는 그 개명 허가만 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이거는 표치 꼭 봐놔야 됩니다. 자, 개명 신청의 기준이다. 그래서 거기 그 2번에 그 심사 기준. 하여튼 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죄라든 것들이 없다면은 허가하자. 그러면 거기 그 3번에 불순한 의도에 대한 것들. 이거는 이제, 개명 같은 거 할 때 전과 조회 아까 할 수 있죠? 또 나오죠? 신용정보. 그 신용정보 조회가지고 여기서 연체 많으면 안 해준다 그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실 조회도 할 수 있고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게 새로 들어온 것들이죠. 그리고 또 아예 개명이 또 불순하다 그럴 때는 아예 참고인 신문을 적극 활용합니다. 아까 또 나왔죠? 3번 한번 당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가족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신청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다 가져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부모가 안 가져오면 이제 또 보정 나옵니다. 보정 나오죠? 내놓으세요라고. 그 다음에 성년 자녀까지 가져가죠 아예. 그 다음에 출생신고서의 이름하고 그런 경우 많죠. 출생신고 이름하고요 등록부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간이 직권으로 고쳐줍니다. 그 얘기는 전화하면 고쳐줘요. 그죠? 전화하면. 그죠? 그 얘기예요. 보통 등기할 때 갑자기, 지난번에도 막 등기하는데 갑자기, 남부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등기해야 되는데, 뭐, 이거
등기관이 이게 안 맞는다고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뭐 금방 그냥 10분 만에 금방 고쳐줬더라고요. 뭐 소송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요 자꾸 뭐 소송해야 되는지 그런 알고 가셔서 근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이죠. 이건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 쓴 거지. 출생신고서 잘못 썼다. 그러면 개명이지. 그건 안 바꿔주죠 그냥. 근데 그거 다른 겁니다. 이 양을 잘 보시고. 그리고 임명령 한자 범위 넘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6조에 이제 기억나시겠죠? 미성년자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물론 의사 능력 있으면 허가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허가 받은 다음에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한테 2명. 야, 우리가 개명을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해. 그럴 수 있죠. 개명은 2개, 3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뭐 취소하지 않는 한 아무 걸로 해도 됩니다. 아무 걸로 해도 돼. 그죠? 2개 다. 그 다음에 8조. 아예 세팅하는 경우가 있었죠.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 5명까지 했거든요. 5끼리. 싹 다 했어요. 애들끼리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5명인데 여자 이름은 진짜 이상하게 줘가지고 딸들이 다 와가지고 했었는데 여러 명에 대한 개명 신고를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별건을 해야 돼요. 한 건 한 건씩 5건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같이 5명 써가지고 한 건 해주는 게 신청서를 별건으로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서면에 연결할 수 있다 했는데 실무상은 별건으로 개명일자 줄구시고 개명은 허가한 날짜 써야 됩니다. 허가한 날짜가 개명한 날입니다. 허가한 날짜가 허가일. 그래서 그다음에 제공간제 외국에 있다 그러면 제공간에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또 인지를 내라. 근데 인지는 내야 되는데 인지가 보통 법원이 아니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이렇게 돈 내라. 뭐 그런 얘기예요. 달러로 줘라, 달러로. 그것도 한국화로 바꿔야 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현지화로 줘라, 현지화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 외국에서의 개명 효력. 외국에 입양된 보통 외국에 입양돼서 많이 개명이 되겠죠. 그 애들이. 그래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등록부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 등록부하고 외국 이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등기할 때 그때는 동일인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의 맨 끝에 외국인과 뭐 신분, 뭐 입양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해서 국적 상실되기 전이라면 하여튼 국적 상실되기 전이라면 그렇죠. 개명할 수 있죠. 개명할 수 있습니다. 남편 국적 가기 전에 개명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 할 수 있죠. 보시고.